요즘 넷플릭스 시리즈 이런 엿 같은 사랑이 주목받으면서 주연 배우 하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논란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상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으로 보낸 유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 유학을 간다는 것은 오늘날 해외 유학과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나라가 직접 인재를 선발해 새로운 문명과 학문을 배우게 하던 시대였습니다. 안상호는 일본에서 서양 의학을 공부했고 한국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일본 의사 자격을 취득한 근대 의학의 엘리트였습니다. 귀국 후에는 황실 의료에 참여했고 서양 의학을 가르쳤으며 일본의 생리학 교과서를 번역해 새로운 의학 지식을 국내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식인 계층에 속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저는 그의 친일 행적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안상호의 이름은 대정친목회에서 발견됩니다. 대정친목회는 단순한 사교 모임으로만 보기 어려운 단체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과 일본인 유력자들이 참여했고 학계에서는 이 단체가 이른바 내선 융화를 추진했던 친일 성격의 단체로 평가됩니다. 훗날 이 단체의 회장은 민영기가 맡았고 고문에는 이완용 등 대표적인 친일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 조직에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의사 안상호 역시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라에서 공부시킨 최고의 엘리트가 왜 나라를 빼앗은 식민 통치 체제와 가까워졌을까?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안상호라는 한 사람을 넘어 그 시대를 바라보며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끔 일제강점기의 친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하루하루 생존해야 했던 평범한 시민들의 선택을 오늘날의 편안한 자리에서 쉽게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친일을 생존이라는 말 하나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사회의 상층부에는 교육받은 지식인과 관료, 귀족, 자산가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가 일본의 지배체제에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픈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상호 역시 근대의학을 받아들인 선구적인 지식인이었던 동시에 친일 성격의 단체에 참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공이 있다고 과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과가 있다고 공까지 모두 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단순히 친일파라는 딱지를 붙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 가운데 일부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이해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욱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1945년 우리는 해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친일 문제를 충분히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해방 직후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정치적 갈등과 방해 속에서 제대로 역할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 분단과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 전쟁에서 살아남고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행정과 경찰, 경제와 교육 분야에서 활동했던 인력 상당수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체제 속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과거를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채 미래를 건설해야 했던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친일파 후손의 재산 문제나 사회적 지위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마음 한편이 불편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다 모든 재산을 잃고 후손들까지 가난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한편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의 후손이 물려받은 기반 위에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허탈함을 느끼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역사적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입니다. 저 역시 그것이 우리 현대사의 슬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시선을 조금 돌려보고 싶습니다. 해방 후 8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나라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공장을 세웠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고속도로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독재를 경험하면서도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국가이자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와 배터리뿐 아니라 영화, 드라마, 음악과 음식까지 세계인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격차도 놀라울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한때 우리가 감히 따라가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본과 이제 여러 경제 지표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앞서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극복한 가장 위대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증오가 아니라 실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땀 흘려 일했고 아이들을 교육했고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했고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거의 일본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복수는 일본을 미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더 자유롭고 더 부유하고 더 품격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배우 하영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조부 안상호에게 친일 행적이 있었다면 그 사실은 역사에 기록해야 합니다. 감출 필요도 없고 미화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증손녀의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조상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 아니고 친일 행위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친일의 책임을 혈통을 따라 물려주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가 비판했던 시대의 사고방식과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죄와 책임은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친일로 얻은 불법적인 재산이나 특혜가 현재까지 이어졌다면 그것은 법과 역사적 사실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녀, 누구의 증손녀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역사적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연좌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과정에서 처음 증조부의 친일 의혹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부인한 것은 성급했습니다. 그 부분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친일 행적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증조부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저는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 역사가 아쉽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던 역사도 가슴 아픕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들의 후손이 어렵게 살고 반대로 식민지 권력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도 기득권을 유지했던 사례를 보면 지금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록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더 많이 찾아내고 그 후손에게 합당한 존경과 예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과 증오는 다른 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이 영원히 누군가를 미워하자는 뜻이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 미움이 아무런 선택권도 없었던 후손에까지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100여 년 전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식민 지배를 당하며 선진 문물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생을 보내야 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세계 최고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당당하게 경쟁하고 한국의 음악과 영화와 드라마를 일본의 젊은이들이 즐기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피해의식이 아니라 자신감입니다. 과거를 잊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친일한 사람은 친일했다고 기록하고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은 끝까지 찾아내 존경하고 잘못된 역사는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죄까지 후손에게 상속시키지는 맙시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역사를 다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일본과도 이제 과거의 가해와 피해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를 넘어 잘못된 역사는 정확히 기억하면서도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며 동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는 망각이 아닙니다. 포용은 굴복도 아닙니다.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하면서도 그 과거에 우리의 미래를 인질로 잡히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 길 아닐까요?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빼앗긴 채 일본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속에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일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자신감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기억합시다. 독립운동가의 희생은 더욱 크게 기립시다. 친일의 잘못도 숨기지 맙시다. 그러나
미움까지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는 맙시다. 과거를 기억하되 미래를 선택하는 나라. 저는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다음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